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은 5일선이 붕괴되면 경계권으로 갑니다. 자, 강남구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구선 정우주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돈을 버는 전략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우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이번 주는 FOMC가 임박돼 있는데요. 일단 호재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통화 정책이죠.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노란톡 QR코드 인증하시고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여코드 7777 꼭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순환매에 대비하자. 근데 이제 이번 주 접어들어가지고 잘 보시면 5일선이 붕괴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금일 같은 경우 5일선이 장중에 붕괴되면서 추세가 우하향으로 꺾였어요. 이렇게 추세가 꺾일 적에는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계한다. 이럴 적에 우리가 거래 실전 매매에서는 50대 50 비중을 딱 맞춰놓고 하는 겁니다. 또 거래량도 보면 현재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고 투자 심리도 50 이하로 50 정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하향으로. 또 침체권이 좀 내려오고 있죠. 또 단기 지표는 아직 살아있고 모든 지표는 살아있지만 현재 추세가 꺾일 적에 그 방향성에 순응한다.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간다 못 간다 단정 짓는 것이라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우하향으로 꺾이네 경계한다. 자, 현재 시점에서 주봉 상태 보면 이번 주죠. 주봉. 이번 주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7주째 접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7주째. 이럴 적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상태 보시면 이번 달이죠. 상단 추세 가까워서 딱 닿습니다. 그래서 저항대, 돌파, 근접, 돌파, 저항대. 이럴 적에 조정이 필수 조건이다. 그렇지만 강세 현상을 보이고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달이 3개월째니까 다음 달이 평균점이다. 또 현재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 보면 우상향 전환이 된 상태, 또 현재 계속 가고 있고 신고가 패턴이고 주봉 상태에서도 완만하게 이격률을 좁히면서 이격률이 완만한 상태에서 계속 신고가로 이번 주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은 그렇게 크게 겁낼 것은 없지만 그래도 단기 조정 잘 보일 적에 저감에서 길 잡아야 되는데 항상 올라갈 때 추격만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경계를 해가면서 비중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릉선님. 예, 먼저 코스피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좀 특별하게 보는 거는 이제 일봉에서의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꿈의 차트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죠. 예, 미친 꿈의 차트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에서 그 미친 꿈의 차트의 어떤 그 시스템에 하락 화살표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고 그리고 오늘 파라볼릭의 하락 전환이 됐고 MACD 오실레이터가 하락으로 양봉이 줄면서 하락 음봉이 나오기 직전의 모습으로 그동안의 주가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심리가 주봉이 과열권하면 주가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월봉 차트가 심리가 과열권까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외바닥의 V자 상승의 장대 양봉 이번 달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 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박자 먼저 매도 칩니다. 그러면 최고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딱 일봉의 하락 신호가 일단 나왔는데 그렇다고 뭐 쭉 떨어진다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다시 재차 상승 신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경계하자. 그리고 22선이 붕괴되면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근데 뭐 주봉 차트상 연속으로 지금 6주째 올라간 상태에 얼마나 또 다시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정에 대비하는 전략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아무래도 뭐 코스피가 조정받는데 혼자만 가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증시의 과열권 속에서 단기적인 반락에 대한 여지를 생각하시면서 일단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의 2차 부양 정책에 대한 어떤 흐름도 긍정적 호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하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또 한 번의 매수의 찬스로 활용하시는 거지 뭐 하락장 아니 이격이 커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다시 재차 코스피도 올라간다면 미국의 2차 부양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호재성 재료가 또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본격적인 하락이니까 다 피하라 이런 대피하는 건 아니고
하고 싶은 바닥에 있는 것들은 하겠지만 일부 코스피 종목에 대한 경계는 좀 하고 여기 큰 거 좀 조심하시고 코스피 조심하시고 상승 촉의 코스닥 위주의 개별주의 매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일단 지수도 부가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오늘 막판에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죠.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됐죠. 이제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이제 거의 대통령으로 확정을 짓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모더나 백신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미국에서 미 FDA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투심 개선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단기는 지수가 약간 출렁출렁거리고 있지만 아직 상승 기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아까 향후에 좀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 후반이죠.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과 예산안 합의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또 후반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돼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후반만 무난하게 넘어가면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장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 결정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 일단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막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차트를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할 때는 본격 상승 전환을 시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2017년도 때가 그랬어요. 2017년도 때 이제 본격 랠리가 나올 때 MACD가 0을 돌파할 때부터 본격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MACD가 꼭대기에서부터 꺾이는 시점이 2018년도 때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때 MACD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일권에 있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관심 업종은 IT, 자동차,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자, 지금은 지수가 조정 장세, 이 순환매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순환매에 대비할 적에 또 지수가 조정받으면 이제 못 갔던 종목들, 또 신규 종목들이 또 강세는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순환매에 대비하자.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또 신규 종목 중에서 인바이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바이오. 오늘 3일째인데 금일 또 상한가를 시원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동작이 빨라야 돼요. 또 항상 매매를 하실 적에 우리가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위치. 지금 상태에서 인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은 금일이 3일째인데 15,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죠. 이 15,000원 이하로 매수를 하는 것이고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13,000원이 지지선이고 또 13,000원이 손절가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세 가능하다. 이전적인 1,800원이니까 우리가 고래 기법 추세 매매에서는 항상 바닥에서 한 배, 2만 원, 22,000원이 거기가 매도권이 되는 것이고 17,000원, 18,000원대부터가 저항대가 되는 것이고 또 25,000원, 26,000원, 7,000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날짜상으로 보면 우리 3일째니까 4일째, 5일째까지도 가능하다 상승세가. 이럴 적에 우리가 거래량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런 종목을 볼 적에 우리가 분봉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30분 분봉 보는 게 좋겠고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오늘 3일째 사가를 쳤기 때문에 내일은 쫓아가면 안 되죠. 4일째이기 때문에 시가 이상 내일은 매도했다가 시가에 반락하면 재매수는 항상 15,000원 이하 13,000원 지지선 그 등락을 잘 보면서 저가 매수 동작이 빠르신 분은 가능한데 초보자는 해당이 안 돼요. 숙달된 사람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현재 상태에서 주봉 상태 문제 이번 주가 3일째뿐이 아니라 주봉을 볼 필요 없고 일봉에서 분봉 보면 되실 것 같고 또 다음 종 하나 더 볼까요? 역시 신규 종목 중에서 명신산업이 있습니다. 운수장비. 이 운수장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째 방향성을 잡죠. 3일째, 5일째, 7일째 방향성을 잡을 적에 그 방향성에 순응한다. 현재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네요. 역시 오늘 첫 양선이기 때문에 내일도 이틀째, 내일 모레가 3일째. 하나, 둘, 셋, 3일까지는 그래도 추가 상승 신고가를 보는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이 인바이오가 좀 틀려요. 패턴 자체가. 그래서 내일은 시가에 반락할 때 대기 매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이 대기 매물을 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대기 매물이 연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되게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 소화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으로 횡보나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 저가 매수 전략을 펼쳐주는데 이 신규 매수 종목 중에서도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신규 매수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절대 올라가다 추격 매수하지 말고 지금 22,550원이니까 내일 25,000원 C께서 매도했다가 22,000원 얘로 내려오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박사님. 네, 저는 뉴보텍을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대규모 SOC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어차피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 붉은 수돗물, 뭐 유충에 대한 수돗물 이런 얘기 나면서 하수관에 대한 대규모 교체 가능성 이런 얘기 나왔는데 플라스틱 상하수도감 부적자재들을 생산, 공급하는 수질 환경 전문 업체가 뉴보텍인데요. 타이밍, 주식이 주가가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요? 올라갈 거 수두룩해 몇백 개. 근데 그거 나중에 다 올라갈 정도예요. 근데 그걸 타이밍을 언제 맞춰서 하느냐가 관건이지 올라갈 거 뻔하죠. 그래서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뉴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보텍에 대한 차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봉에서의 특징과 여러 가지 주봉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봉에서의 특징은 거래가 11월 달에 거래가 늘었던 대응봉. 그리고 그 바로 중앙선을 돌파하며 대항봉. 요 형태 보고 다시 가긴 가겠구나. 근데 그 후에 흐름을 여러 번 봤는데 등락을 보이다가 오늘 딱 밴드 돌파, 본격적으로 급등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상 본격적 급등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응봉을 한번 흔들어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기서 큰 손에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이 대응봉을 1,800원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넘어간다라고 일단 봐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주봉도 밴드의 어떤 각도가 가파르게 이격도가 작아지면서 각도가 좁아진 상태로 이 각도가 완만하게 횡보에다가 확 줄어들었죠. 근데 이격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도 밴드 주봉이 돌파되며 일봉 주봉의 밴드 돌파는 단기와 중기가 급등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월봉 차트도 사상 최고 되는 거래가 터지고 돌파하는 밴드 돌파, 월봉도 밴드 돌파면 일봉, 월봉, 주봉 모든 게 급등권에 들어가는 만큼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면서 일단 약세봉 나올 때까지 5위선 매매 이어가시면 되고 또 단기적 급등이 나오게 되면 또 중소형 급등하다 보니 단타 물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수익률 챙겨가면서 한다거나 일단 뭐 수익 투자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5위선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렌텍까지 볼 텐데요.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미국의 애플사가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하기 때문에 AR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AR, VR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첨단 스마트 안경 연구사업 개발 참여한 이력이 있는 이렌텍이 앞으로 주가의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삼성도 이 AR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고 정부에서도 이 AR에 대한 부자를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 남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 SDI에 대한 매출 비율 90% 있는 이 이렌텍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AR 관련주 개념 외에도 배터리팩이라든가 휴대폰용 케이스 충전기 납품업체로서 바이든 관련주라 볼 수 있는 것이 배터리팩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책 회사 자체적인 어떤 사업을 더욱더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배터리 쪽과 AR 이 두 가지 모멘텀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봉 차트가 일단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돌파한 상태로 2019년도에 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돌파가 되면서 월봉상 역시 밴드 상단 돌파 임박 모습으로 현재 신고가 패턴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중 신고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신고가 형태를 띠면서 5위선에 대한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벌어지면서 이격도가 지금 주봉 차트 봤을 때는 좀 올라왔어요.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5위선이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신고가의 형태를 띠면서 약세봉 나올 때까지 쭉 이어가시면은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최근 들어 이제 현대차가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 로봇 분야 좀 관심 있게 많이 좀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 계열사 이 현대 로템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집중적으로 지금 신사업에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 들어 이제 현대차랑 같이 로봇도 산업용 로봇도 개발을 완료한 기업인데요.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 현대차 계열사 중에서도 철도, 방위 플랜트 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면서 특히 수소 추출, 수소 충전 사업도 이제 앞으로 신사업에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시 에너지 분야 쪽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신규 시장에 진출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금속 3D 프린팅 기술도 역시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제 3분기부터 특히 3분기 연속 흑자 전환이 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차트는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중장기는 바닥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장기 이제 2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연기금 쪽에서 최근 들어 100만 주 이상의 대량 매집이 또 이뤄진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로봇, 현대차 로봇 하면 역시 현대 로템을 빼놓고 볼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휘닉스 소재라는 기업인데요. 이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패키징용 솔더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무엇보다 최근 들어 핫하게 급등 장세가 나타났던 이유가 포스코 ESM이랑 합작 법인을 설립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분을 예전에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다시 오늘 또 상한가를 션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휘닉스 소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는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휘닉스 소재 최근 들어 이제 올 3월달에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500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내 매수를 통해서 100만 주 이상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최대 주주가 바닥에서 대량 매집이 이뤄진 기업들은 항상 거의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주식을 볼 때 누가 들어왔느냐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휘닉스 소재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바닥에서부터 이제 꿈틀대는 종목들이 또 뭐가 있느냐. 앞으로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애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협력을 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선택과 함께 역시 바닥에서 세력들 거래량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주목하시면 내년도 일단 1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 선물지수 역시 100포인트 이상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낙근 선생님. 네,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제가 그 LN텍 11월 달에 말씀드리고 나서 수십 프로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런 포인트에 변곡점에 있는 거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 소셜링스는 어떤 위치였냐면요. 12월 1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회사 용마로스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운송을 할 수 있게끔 콜드체인을 좀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면서 주가가 좀 움직임이 강했죠. 특히 뭐 국내 10대 제약사와의 외국계 제약사가 주요 고객이라고 얘기되면서 실질적인 콜드체인 관련주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제가 12월 1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그때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익률 아마 많이 어느 정도 났을 텐데 그리고 12월 8일 날 이상하다. 거래가 신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 절반을 깨는 거예요. 이상하다. 약세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매도 전략 말씀드리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앞으로 관망 자세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 프렌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아까 이렌텍도 주가가 엄청 올라갔죠. 그런 식의 어떤 고점 돌파 속에 탄력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 프렌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주로서 현대기아차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 저평가 우량주라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 매출 1조 원이라고 한다면 약 1조 원 정도의 중견기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충분히 회사의 가치는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기계 설비 및 로봇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으로 앞으로 이런 국내 최대 그리고 저평가 이런 어떤 현대기아차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성장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황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 바닥 탈출 국면에서 급등권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요. 월봉 차트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거래가 사상 최고죠. 자, 이거를 넘어가죠. 근데 중간에 또 대량과 터졌죠. 장대양봉. 근데 이 세 개가 봉이 지금 겹쳐 있죠. 근데 중간에 대응봉 맞았죠. 대응봉을 돌파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봉이 겹쳐 있는데 사상 최고 돌파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래는 감소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감소 형태 속에서의 또 밴드 돌파입니다. 역시 시세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로 좀 영향력을 받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동안에 이제 앞으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는 2배, 3배까지, 뭐 5배까지 많이 올라갔던 경험을 봤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시작에 불과한 것 같고 오늘은 아침부터 시가락 출발했던 것은 그 정치적 어떤 테마주의 영향 속에서 일시적인 부정적 흐름이 아침에 영향의 어떤 뉴스들이 나와서 영향을 받았지만 다시 올라갔죠. 결국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흔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는 연속적 시세를 바라볼 수 있는 만큼 현재 거래 없는 등락을 보이면서 점진적 상승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주봉상의 5주선에 대한 지속의 고점 돌파 속의 형태를 띠면서 약세본이 나올 때까지는 신고가 패턴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의 전문가님. 네. 전 또 운송장비 부품업체 아스트를 좀 볼까요? 자, 오늘 굉장히 장중에 좀 강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현재 재차 거래가 늘어나면서 우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 느는 거를 내일 잘 보시기 바라고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상승 패턴이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항상 5선 회복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세에 무게중심을 주시기 바라고 자 하나 더 볼까요? 동신건설이 있네요. 오늘 동신건설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대기 매물 소화 과정 아직도 기간 조정이 남아있다. 이럴 적에 항상 18,000원이죠. 18,000원 이상에서부터 저항대이기 때문에 항상 5선 회복 지지를 받고 거래가 연속 증가,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고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낼 때까지는 항상 경계성 차원에서 추격 매수 말고 단기 매매를 못 하신다고 하면 그냥 등락을 무시하는 것이 좋겠고 이건 중장기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저항 때 기간적인 타도 소요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무엇보다 이제 금일 저녁 9시에 또 MTN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바닥에서 또 매집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싹쓸이 차트라고 지었습니다. 바닥에서 요즘 들어 KC, KMAC 같은 경우 바닥에서 싹쓸이 차트 설명드리면서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번에도 중요 종목들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역시 노란톡 이제 무료 입장 가능한데요. QR코드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인증하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4개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이 됩니다. 바로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크 선생님. 네, 노란톡 참여 방법 샵 0988 강남크선한테 문자를 보내시면은 바로 입장도 가능하고요. QR코드 찍으시면 되고 방송 끝나면은 22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요. 많이 오셔갖고 여러 가지 무료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또 MTNW에서 또 공개 방송하니까요. 항상 4글자 MTNW를 검색을 하시고 오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리네 전문가님. 네. 혹시 뭐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보다는 조정을 받으면 저가 매수 기회다.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하지 않는다. 항상 경계하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